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제가 뭐 고주파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이제 고주파를 임상 필드에서 하면서 조금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논의도 드리고 한번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뭐 이제 메탈릭 스텐트 할 때 이게 보니까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,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뭐 이런 뭐 빌리어리 캔서나 뭐 팬크레아틱 캔서는 거의 스텐트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해보면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그렇게 듣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, 이것도 이제 뭐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냐 뭐 어떻게 조심하라고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. 이게 뭐 앱솔루트냐 이제 렐러티브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, 보통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썼던 뭐 이렇게 했었던 논문들을 좀 해보면 이렇게 이제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뭐 치료를 했는데 뭐 좋아지고 별로 이런 컴플리케이션 없었다. 저희도 이제 아마 고신대 교수님께서 쓰신 것 같은데요. 여기 이제 메탈릭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데 뭐 이제 해서 좋아지고 뭐 문제는 없었다. 이런 이제 뭐 케이스 리포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도 있고, 이거는 이제 이소파젤 캔서에서 이제 스텐트를 넣은 다음에 물론 약간 이제 RFA랑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열을 가했을 때 하고 항암을 줬을 때 어떠냐 했더니 뭐 이런 이소파젤 그 뮤코사에 별 데미지는 없었고 뭐 결과는 좋았다. 뭐 이런 이제 논문들이 있었고요. 이것도 이제 동물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 이소파구스에 메타스텐트를 넣고 RFA를 했을 때 뮤코사에 뭐 데미지는 별로 없었다. 그래서 뭐 이제 글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런 논문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주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, 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그 클리니컬 필드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도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뭐 에비던스 레벨에 따라서 당연히 뭐 모든 치료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죠.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모이고 아니면 이런 이제 뭐 학회 같은 데서 이제 그 에비던스 레벨을 가지고 좀 레코멘데이션 하는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메탈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, 또 어떤 원장님들은 또 괜찮다라고 하는데, 이런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데이터도 좀 이런 빌리어리 쪽이나 뭐 스텐트 넣었을 때 많이 하시니까 그런 이제 세이프티 보고를 좀 할 수 있으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뭐 이런 걸 보여줄 때 내가 치료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케이스들을 뭐 몇 명을 치료했는데 뭐 컴플리케이션이 어떻고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우리가 몇 % 정도에서는 뭐 좀 조심을 해야 되고, 이런 걸 좀 얘기하면 좀 이렇게 진료하는 의사들이 좀 더 편하고 좀 통일성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빌리어리 스텐트 같은 경우에 이제 했을 때 약간 코렌자이티스 같은 것들이 오시는 분들을 봤는데,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온코서미아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뭐 스텐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코렌자이티스가 뭐 안에도 많이 이제 오는 컴플리케이션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연관성을 잘 볼 수는 없어서 이제 그런 이제 프리퀀시나 뭐 이런 그 레이트를 좀 보면서 이런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업체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다. 이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막 권할 수는 없다 하는데,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이제 의사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모아서 좀 뭐 만들어 가면은 그게 하나의 여기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전에 연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RT를 할 때 잘 못하게 하죠. 그게 이제 뭐 잘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고, 대부분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경험이 좀 없으시기도 하고, 아니면은 이제 이런 치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실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RT가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뭐 이런 고열 치료를 하면 더 컴플리케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주치의라면 이제 다른 치료가 개입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.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딱 스피시픽하게 뭐를 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환자분들도 결국은 이제 뭐 대학병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,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RT나 뭐 케모를 할 때 센서타이징 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
해도 이제 잘 그 환자분들은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RT를 할 때 이제 과연 컨비네이션을 하는 게 어떨까, 뭐 세이프티 측면에서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, 역시 결국은 대학 교수님들을 설득하려면 이런 이제 근거 자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게 저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좀 이제 너무 뭐 그게 옳은 건 아니겠죠.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가고 아까도 뭐 RCT를 이제 안 하면은 인정 안 해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그런 그 환자를 위하는 또 자기들의 뇌셔널이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 치료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설득하려면 결국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,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이제 JCO에도 뭐 그 하이퍼서미얼한 논문들이 있더라고요. 굉장히 좋은 논문인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하이퍼서미얼한 거하고 하이퍼서미얼 하지 않았을 때 보시면 어떻든 간에 하이퍼서미얼을 했을 때 이런 이제 그 서멀 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프리퀀시가 올라가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이거는. 근데 이제 그런 그레이드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뭐 이렇게 심하게 가는 경우는 빈도수가 좀 적다 이런 거 하고, 그다음에 이펙티브는 좀 더 좋다 이런 걸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제 뭐 RT 하면 그레이드에 따라서 뭐 디스차지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저는 좀 적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까 이제 패드를 넓게 대고 이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열을 가하는 그거 자체가 조금 이렇게 완전히 괜찮다고 얘기하기에는 저도 아직 자신감은 좀 없는 편이어서 그런 부작용을 이제 저희들이 보면서 더 이제 면밀히 관찰하고 해야 돼. 대부분은 아마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논문들이 좀 이제 있는 걸 참고로 해서 뭐 빈도가 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이제 고주파를 하시는 분들께서 결국은 리포트를 자꾸 해주고 이런 케이스가 쌓여서 우리가 그럼 뭐 브레스트에서 많이 그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어주번 이렇게 RT를 할 때 과연 이제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그 온코서미 할 때 이제 제가 제 가장 실감하는 그거는 이제 요 피부가 약간 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멍울이 가지고 아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고주파의 특성상 좀 스킨 쪽으로 많이 모이기도 하고 해서 팻 컨투전이나 뭐 심하면 팻 네크로시스도 올 수 있고 번 페인 뭐 스텐트 인펙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,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치료를 뭐 지속하거나 뭐 금지해야 되는데 뭐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. 그런 부작용을 보고하는 거에 따라서 뭐 스텐트 인펙션이 막 심하게 온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, 팻 컨투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좀 스탑을 한 다음에 그게 좀 풀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, 이건 이제 제가 특이하게 경험한 경우인데요. 그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브레스트 캔서로 뭐 어주번트 키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디에이션을 또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신데요. 이제 저한테 사실 항암을 하셨던 분이시고, 근데 이제 우리가 끝나고 이제 RT를 사실 그 RT 할 때 같이 한 것도 아닌데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뭐 멍울이가 잡힌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약간 팻 컨투전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경과를 좀 대부분 없어지니까, 이분은 한 6개월 지났는데도 안 없어져서 그 아주 브레스트에 유명하신 그 서울대 노동엽, 이제 지금은 강남 차 계시는데 교수님께서 수술을 하셨었어요. 근데 그 교수님이 좀 이상하다 해서 사실은 바이옵시까지 해가지고 좀 봤습니다. 저희들은 이제 이게 팻 네크로시스일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없어지니까 이제 바이옵시 했는데 역시 그냥 팻 네크로시스가 나오긴 했는데, 이분은 그 이후에도 이게 보통은 찾아보면 다 없어진다고 돼 있는데 이분은 계속 좀 메스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연관성, 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어떻든 간에 하이퍼서미아가 들어가고 나서 생긴 거여서 이게 그때 저희가 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준 건지 아니면 이제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분만의 이제 뭐 이런 특이성이 있는 건지 어떻든 저도 이제 이렇게 심한 거는 처음 경험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
그리고 이제 요것도 뭐 복수나 흉수가 있을 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, 고주파의 특성상 이제 뭐 이런 리퀴드를 어떻게 통과하냐, 이런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과학은 잘 모르는데,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별로 금기라기보다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, 또 근데 저는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캔서 멀리그넌트 에퓨전이나 멀리그넌트 어스가 있으면 결국 암세포가 죽어야지 이게 좀 없어지니까 저는 그냥 좀 권유하는 편입니다. 이런 것들이 있어도 원하시는 분들은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찾아보니까 뭐 이제 이런 하이퍼 온코서미아가 뭐 안전하게 사용이 됐고 뭐 효과도 있었다, 뭐 이런 이제 논문들도 좀 있고요. 예, 그런 논문들도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.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연구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제 괜찮다 이런 이제 논문도 좀 있었고요. 그다음에 방사선하고 이제 보통 하이퍼서미아하고의 인터벌 이런 거를 이제 뭐 같이 하기도 사실 어려운 현실인데, 네,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같이 한다면 이제 뭐 시간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좀 있더라고요. 보통은 이게 이제 하이퍼서미아가 레이디에이션을 뭐 좀 센서타이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더 효과를 인핸스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같이 붙여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거에서 출발한 이제 연구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타임 인터벌을 뭐 이제 한 80분 정도 뭐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거하고 이제 연구를 했더니 80분 전에 했던 게 또 너무 좋아서 또 약간 믿기가 좀 어려운 뭐 이렇게 52% 17% 이제 서바이벌이 차이가 나고,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논문은 이제 쇼타임이 더 효과가 좀 좋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논문이었었고요. 또 반대 논문도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반대 논문이라기보다는 효과는 뭐 별로 차이가 없었다. 이거는 이제 쇼타임하고 이제 좀 시간을 둔 4시간 정도 간격을 둔 거 차이였는데 뭐 이런 아웃컴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. 뭐 이런 게 있어서 글쎄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물어보면 이런 논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좀 얘기를 이제 뭐 하는 근거겠죠. 또 뭐 시간이 떨어져서 하면 너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뭐 이런 논문을 인용하시면 될 것 같고, 또 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든 그런 인커리라는 차원에서 그런 논문이 있었다.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많은 환자분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이제 렉탈 캔서에서 네오어주먼트해서 이제 다운 스테이징 하고 뭐 이런 걸로 한 논문인데요. 이것도 이제 저희 나라 논문, 이건, 예. 그런데, 요 기준도 이제 4시간으로, 이거는 1시간으로 하셨더라고요. 이 임상 설계를. 이제 이건 시간과의 관계를 보는 건 아니고, 보통 요걸 설계를 할 때 그냥 1시간 이내에 RT를 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, 어떻든 간에 뭐 RT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, 이제 좀 비교적 붙여서 좀 레코멘데이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사선 양을 좀 줄이면서도 같은 효과였고, 뭐 이 온코소미를 했더니 어떻든 다운 스테이징이 더 많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논문이었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고, 말씀드린 이제 우리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뭐 개원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환자의 QOL이라든지 뭐 부작용 케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, 이제 어떻든 간에 현실을 바라보면 결국은 이제 대학 교수님들 말을 잘 신뢰하고 듣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과제일 수도 있겠지만,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불친절하고 이분 진료하고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기회이죠. 사실 그분들이 친절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더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저도 뭐 친구들도 있고 저도 대학에 있어봤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전국에서 다 메이저 병원들로 오기 때문에 친절해지는 순간 이제 밖에 있는 환자들이 컴플레인이 굉장히 심해지고 진료를 다 못 보고 옆에 있는 간호사들은 퇴근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우리나라의 구조가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. 그래도 저는 이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많은 이제 이런 서포티브 케어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같이 애드를 하고 있지만,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저는 대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, 저희 환자분 중에 이제 뭐 넌스몰셀 렁 캔서가 있어서 뭐 다 레지멘 쓰고 뭐 NGS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항암이 없어서
이제 포기를 해서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뭐 세브란스에 굉장히 또 열심히 임상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죠. 그 메이저 병원에서 메이저 병원을 간 건데도 이제 그 교수님은 그 환자가 사실 럭키할 수도 있는데 다시 바이옵시를 했어요.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조직이라는 거는 계속 뭐 변하니까 항암하는 거냐 여러 가지 치료에 따라 변하니까 그래서 조직을 했는데 이제 레트라고 하는 이제 퓨전 그 진이 나와가지고 그 셀프카티닙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그 굉장히 비싼 약이 있습니다. 뭐 레테부보라고 하는 700만 원짜리 한 달인데 그분은 어떻든 간에 그걸 쓰시고 지금 1년째 생존하고 저희 이제 병원에 와서 뭐 서포트 케어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 환자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거에서 과연 이제 이런 대체의학들이 얼마나 진보했나라고 하는 거는 또 저희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학에 어떻든 더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어떻든 간에 그런 이제 표적 치료제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제 환자분 중에도 이제 오바리안 캔서의 클리어 셀 타입은 클리어 셀이 이제 항암이 잘 안 듣죠. 그래서 다른 데서 다 항암하고 오셨는데 이제 클리어 셀은 레날 셀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뭐 사실 오바리안에서 그게 연구가 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인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뭐 펜브롤리주맙에다가 이제 렘바티닙 우리 담담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건데요. 그런 연구가 있어서 어떻든 간에 그분한테 이제 외국분이셨어요. 근데 이제 좀 잘 쓸 뭐 그런 우리 이런 사전 신청 이런 거에 안 걸리니까 이제 썼는데 어떻든 간에 복수도 없어지고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떻든 간에 정규 이야기 외에는 대체 이야기나 보완 이야기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자의 QOL을 잘 돌봐주고 부작용을 감소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항암 치료의 효과를 더 증진시켜주고 항암 치료에 또 효과가 없으면 그거에 또 대안으로서 좀 자리를 잡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 교수님들에게도 그거 좀 해봐도 좋아요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결국은 뭐 경제 이코노미의 뭐 문제일 수도 있지만 꼭 RCT가 아니더라도 이런 레트로스펙티브한 뭐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표현하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이제 그분들도 생각이 좀 바뀌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로컬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저도 뭐 로컬 하고 있지만 뭐 이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연구까지 하냐 하는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좀 로컬도 활성화가 돼서 좀 그렇게 대접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대체의학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첨언을 했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. 네. 한 가지